우주가 어떤 하나의 그 에너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원을 우리가 무극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무극. 그러다 무극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가 점점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극이 이제 둘로 갈라지면은 태극이 되는 거죠. 태극이 되면은 이제 양과 음의 기운이 이제 태극은 가만히 보시면 돌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할 때 천지가 조화를 부려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가면 이제 삼태극이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늘에서 출발을 하는데 양으로 예, 제가 지금까지 뭐 항상 한글 전용 파워포인트를 썼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그림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지만 역사를 얘기하려면 서양은 라틴말, 동양은 한자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뭐 온 국민이 다 라틴말, 한자 알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 제가 한자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길은 효가 이제 양이고 짧은 게 음이죠. 그런데 이 음양이 있는데 양을 밑에 두고 위에다가 이제 음양을 하나씩 붙인 것을 자 이게 태오복희가 한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태극기까지 갑니다. 잘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양이 두 개가 모인 걸 태양이라고 하고 음만 두 개 모인 걸 태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이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이제 위에 양이 오면 태양이고 음이 오면 소음이 되고 음이 깔린 상태에서 양이 오면 소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의학에서 사상하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뭐 저는 뭐 한의학은 모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음양을 또 보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게 제가 표현하면 이진법입니다. 우리가 이진법이 현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문화에서요. 0이나 1 두 개 가지고 모든 걸 숫자를 기술하는 건데 바로 이걸 1로 하고 이걸 0으로 하면은 그대로 그 이진법 그 숫자 체계가 됩니다. 물론 태오복희가 이진법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32개, 64개가 이렇게 2의 배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래서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해서 8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8개가 이제 태오복희가 이름 짓기를 이제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그렇습니다. 이거 한자가 쉬운 한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물론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는 뭐 정확한가요?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를 왜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주가 물로 돼 있다, 불로 돼 있다, 뭐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뭐 헤라클레이토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종합적으로 우주는 물, 불, 공기, 흙으로 돼 있다. 사원소를 주장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원소가 여러 개가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거기에 의해서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는 수소부터 우라늄까지 92가지 원소가 이 우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가 맞든 틀리든 그 철학과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의 이 8가지 우주의 원리를 사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다. 왜 서양 것만 가르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좀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그 태오복희의 천재성이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8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팔각정이고 뭐고 다 요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음식 이거 뭐죠? 뭐라고 하죠? 예, 팔 뭐 있잖아요. 예, 다 이걸 겁니다. 틀림없이 원리는 이걸 겁니다. 그런데 예, 제가 짧아서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기운이 다 모였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음은 양은 하늘이요, 음은 땅이요, 양은 남자요, 뭐 음은 여자요.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원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다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계는 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애우시고 그랬어요. 일건천. 예. 제가 그 송창식 씨 노래 가나다라가 거기에도 보면 뭐 비슷한 게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잘 그 기억을 해보면 뭐 노래처럼 따라했어요.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곤지란 말 얼마나 자주 많이 들어봤어요. 애들이 곤지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동양의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건천, 태오복해에 의하면 이건 하늘이고요.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음의 기운이 다 모여있는 고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여튼 일단 하늘, 땅을 위아래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택, 택은 이제 호수, 뭐 연못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삼이화, 화는 이제 불입니다. 왜 불이냐? 그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은 음이라 차갑고 어두운데 바깥은 양이라 밝게 빛나니까 뭔가 좀 제가 이렇게 우리 옛날 이렇게 우주론 같은 걸 보면은 좀 뭔가 명쾌하게 이렇게 재밌게 좀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렵기만 하고 한자 몰라서 못하고 해석해 놓은 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뭐 지금 1년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바깥은 굉장히 온도가 높고 뜨거우니까 이거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례, 례는 이제 뭐 천둥, 벼락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손풍,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감수, 감입니다. 감, 수, 물. 뭐 예를 들어서 물은 뭐 안은 물 안에서 보면 바깥이 밝고 밖에서 보면 물 안이 어둡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온도도 수온도 갖다 대서 하여튼 설명하면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칠간산, 산입니다. 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팔곤지.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요렇게가 즉 동서남북 정방향이 천문이고 대각선의 4개 궤가 지리입니다. 지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자들이 제일 원했던 경지가, 이루고 싶었던 경지가 뭡니까? 천문, 지리, 무불, 통달입니다. 천문과 지리를 다 깨우쳐서 이제 사람 사는데 반영을 해서 더 신선처럼 살고 싶어 하고, 우리 선인들은 다 그런 어떤 도를 닦는 그런 걸 굉장히